이 수착에 전부 적혀 있어요. 천사회의 범죄 증거가. 기자 앞에서 수첩을 펼치는 순간 노숙자 할아버지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잘했어, 민준아. 넌 완벽한 횡령범이 됐어. 모든 CCTV에 내가 100억 훔치는 모습이 녹화됐거든.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 월세는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 병원비 독촉 문자. 3개월째 밀린 월세. 통장 잔액 8,700원. 28 박민준, 내 인생은 나락이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일용직 현장이라도 가야 했다. 2호선 플랫폼에 내려섰을 때 구석에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낡은 군용 점퍼, 해진 운동화, 그리고 가방 하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탁한 눈동자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물 좀.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과 삼각김밥을 샀다. 남은 돈 1,800원. 오늘 교통비였지만 상관없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나를 관찰했다. 마치 계산하듯. 고맙네. 이름이 뭔가? 박민준입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암이라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확인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네. 네? 이 가방 3일만 맡아줄 수 있나? 난 몸이 안 좋아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 이상했다. 왜 경찰이나 영무원이 아닌 나한테? 하지만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자네가 물을 건넨 순간 알았네.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가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이게 100억이야. 내 전 재산이지. 숨이 멎었다. 지하철역 바닥에 100억이 있었다. 왜 이걸 저한테? 3일 후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때 찾아갈게. 그동안 절대 열어보지 말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생각보다 강한 악력이었다. 중요한 거야. 이건 나쁜 사람들한테서 지켜야 하는 돈이거든.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이 알아. 그러면 자네도 위험해져. 나쁜 사람들이요? 정장 입은 사람들. 그들이 찾으러 오면 절대 가방 있다고 하지 마. 알겠나? 할아버지는 가방을 완전히 내밀고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나는 멍하니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다. 진짜로 100억이 들어있는 무게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가방을 열었다. 진짜였다. 10,000원권, 50,000원권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몇 뭉치를 세어봤다. 1천만원 단위로 묶여 있었다. 미쳤나봐. 이게 현실이야? 어머니 수술비 5천만원. 100억에 0.5%도 안 됐다. 할아버지도 3일 후에 가져간다고 했고. 아니다. 안 된다. 남의 돈이다. 가방을 이불 속에 숨기고 병원으로 갔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 안에 수술 못하시면 어렵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어떡해요? 박민준 씨 3개월째. 입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대답할 수 없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 학교는? 엄마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곧 돈 마련할게요. 어머니가 놀라서 돌아보셨다. 어디서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 박민준 씨죠? 누구세요? 천사회 소속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지하철역에서 노인 한 분 만나셨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모르는데요.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물을 건네고 가방을 받는 장면. 이게 민준 씨 아닙니까? 그건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가방은 할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셨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거짓말 마세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가방 들고 집으로 오셨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가방에는 저희 회사 자금 1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노인은 횡령범이에요. 횡령범이요? 네. 그 사람 이름은 김영수. 우리 회사 회계 담당이었는데 치매 걸려서 돈 들고 도망쳤어요.
박민준 씨는 모르고 맡았을 테니 돌려주시면 됩니다. 말이 그럴듯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물론이죠.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회사 등기부등본, 김영수 재직증명서, 횡령 고소장. 전부 진짜처럼 보였다. 자, 이제 가방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처리하고 민준 씨한테는 사례금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확인해보고. 할아버지요? 남자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뉴스 기사였다. 70대 노인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신원 확인 중. 이 사람이 김영수입니다. 오늘 오전 발견됐어요.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 기사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박민준 씨, 이제 가방 주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돌려주세요. 머리가 복잡했다. 할아버지는 죽었고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루만 시간 주세요. 생각 좀 하고.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일 정오까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공범이요? 저는 아무것도. CCTV에 다 찍혔잖아요. 100억 받고 집으로 가는 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졌다. 나는 방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는 범죄자였던 건가? 나는 횡령 공범이 된 건가? 가방을 열었다. 돈 사이에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천사회 비리 기록 김영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첩을 읽기 시작했다. 1998년 천사회 설립. 설립자 7명. 목적 정경유착을 통한 부의 축적. 2005년 김의원 뇌물 제공 15억. 부동산 개발 승인 획득. 2019년 박검사 매수 20억. 수사 무마. 범죄 기록이었다. 30년치 비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2월 1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기록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줄. 이 수첩을 읽는 당신 부탁이다. 탐사기자 이진호에게 전달해달라. 연락처 010 손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내부 고발자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아까 그 뉴스 기사를 다시 확인했다. 한강에서 발견된 70대 남성, 타살 가능성 조사 중. 타살. 할아버지는 살해당한 거였다. 그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 민준 씨 가방 확인했죠? 수첩도 봤고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내일 정오 가방 가지고 나오세요. 천사회.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수첩을 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창문 밖을 봤다.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누군가 안에 앉아 있었다. 갇혔다. 다음 날 오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결정하래. 수술 못하면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가방을 봤다. 5천만 원만 꺼내면 어머니는 산다. 하지만 이건 증거다. 30년간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 휴대폰을 꺼내 이진호 기자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기자님,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천사회 관련 제보가 있습니다. 천사회요? 어떤? 30년치 비리 기록. 그리고 100억 원.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정오 서울역 3번 출구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감시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오 서울역. 가방을 메고 3번 출구로 향했다.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왔다. 이진호 기자가 보였다. 40대 중반, 배낭을 맨 평범한 차림. 그때 정작 남자들이 나타났다. 4명. 나를 둘러쌌다. 박민준 씨 약속 장소가 여기였군요. 비켜주세요. 저 기자님 만나러. 기자요? 남자가 이진호 기자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이진호 씨 오랜만입니다. 이진호 기자도 웃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사님.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이진호가 나를 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민준 씨,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저는 이진호 천사회 홍보이사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기자는
가짜였어요? 10년 전엔 진짜 기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수첩에 제 연락처 적힌 것도. 이진호가 웃었다. 우리가 적어 넣은 겁니다. 그럼 수첩도? 정작 남자가 대답했다. 반은 진짜, 반은 가짜. 진짜 비리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걸 믿었다는 거죠. 왜? 왜 이런 짓을? 간단합니다. 우리는 100억을 횡령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했죠. 희생양이. 남자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축하합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바로 그 희생양입니다. 무슨?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100억 발견. 욕심이 생겨 가져감.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들켰을 때는 할아버지한테 맡았다고 변명.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 내가 가방 받는 장면, 집으로 가는 장면, 가방 열어보는 장면, 돈 세는 장면. 전부 다 찍혔어요. 당신이 100억 가져가는 거. 하지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요? 김영수는 진짜 우리 회계사 맞습니다. 치매도 진짜고요. 우리가 시킨 대로 움직인 것뿐이에요. 그럼 죽은 건? 아, 그건 다른 노숙자예요. 신원 미상. 딱 좋았죠. 모든 게 계획이었다. 왜 하필 저를? 당신이 완벽했으니까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박민준, 28세. 어머니 암투병 중. 병원비 3개월 밀림. 월세 3개월 연체. 통장 잔고 10,000원 이하. 절박한 상황. 그리고 CCTV에 자주 찍히는 선량한 시민. 그들은 나를 3개월 전부터 조사했던 것이다. 이제 선택하세요. 첫째, 가방 우리한테 주고 입 다물기. 그러면 어머니 수술비 1억 드리고 당신도 안전합니다. 둘째는요? 경찰에 신고하기.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횡령범으로 고소합니다. 증거는 완벽하죠. CCTV, 목격자, 통장 기록 조작까지 다 준비됐어요. 목격자요? 이진호가 손을 들었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박민준 씨가 지하철에서 가방 훔치는 걸 봤다고 증언하죠. 완벽한 함정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가방을 꽉 껴안았다. 시간 좀 주세요. 30분. 서울역 화장실에서 생각하세요. 30분 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사라졌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을 봤다. 이게 현실이야? 완벽하게 걸렸다. 함정에. 화장실 칸에 앉아 생각했다. 선택지는 2개. 가방 주고 입 다물기. 어머니는 산다. 나도 안전하다. 하지만 악당이 이긴다. 경찰에 신고 진실을 밝힌다. 하지만 나는 횡령범이 되고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냈다. 112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갑니다. 화장실을 나섰다. 정작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하셨습니까? 가방. 드릴게요. 남자가 웃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방을 건넸다. 남자가 열어 확인했다. 잘하셨습니다. 사례금은 내일 계좌로. 그 순간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사방에서 경찰들이 몰려들었다. 20명은 쫓기됐다. 정작 남자들이 당황했다. 뭐야 이게. 경찰 한 명이 나를 봤다. 박민준 씨 맞습니까? 네,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 네? 경찰이 배지를 보여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철수입니다. 3개월간의 작전 성공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3개월이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고생 많았네. 돌아보니 할아버지였다. 살아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숙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물론이지. 나는 국정원 요원 김영수 1세. 아니 진짜 이름은 최진혁이지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럼 모든 게 연기였네. 자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네와 협력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김철수 경찰이 설명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어야 천사회가 속아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3개월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천사회를 잡으려면 그들이 함정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최진혁 요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일부러 자네를 미끼로 만들었어. 가난한 대학생 병원비 절박 CCTV에 자주 노출. 천사회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지. 그럼 CCTV는? 전부 우리가 조작한 거야. 천사회가 해킹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부러 노출시킨 거지. 김철수 경찰이 웃었다. 그들이 민준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증거요? 가방 안에 숨겨진 녹음기, 민준 씨, 옷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경찰이 하늘을 가리켰다. 드론 50대로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그럼 수첩도 가짜였어요? 반은 진짜야. 진짜 천사회 비리도 있어. 하지만 이진호 연락처는 우리가 넣은 거지. 천사회가 가짜 기자를 보낼 줄 알았거든. 모든 게 계획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진짜 아프십니다. 김철수 경찰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병원비는 이미 해결됐어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민준 씨가 국가작전에 협조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요. 민준 씨는 완벽하게 해냈어요. 최진혁 요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가 진짜로 겁먹고 진짜로 고민하고 진짜로 선택한 모습. 그게 천사회를 속였어. 하지만 저는 거의 가방을 넘겨줄 뻔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알아. 그래서 더 진짜 같았던 거야. 만약 자네가 처음부터 협조자였다면 천사회가 눈치챘을 거야. 김철수 경찰이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3개월간 감시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올바른 선택이요? 가방을 넘기기 직전 112를 누르셨잖아요. 비록 통화는 안 하셨지만 그 고민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럼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요? 네. 24시간. 민준 씨가 위험하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검은 차. 따라다니던 사람들. 전부 경찰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사회 핵심 간부 전원 체포. 30년간의 비리 전부 수사. 그리고 최진혁 요원이 웃었다. 민준 씨는 안전하게 집에 가서 어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처음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는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최진혁 요원이 진지한 표정이 됐다. 물을 건넸잖아. 노숙자한테. 그게 그날 플랫폼에 사람이 10명도 넘게 있었어. 하지만 자네만 다가왔지. 돈도 없으면서 물과 김밥을 사주더군. 요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확신했어. 이 청년은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택했지. 눈물이 났다. 고맙네 민준 씨. 자네 덕분에 나쁜 놈들 잡았어. 경찰서 조사실. 천사회 간부들이 수갑찬 채 끌려갔다. 그중 정장 남자가 나를 봤다. 박민준. 내가 경찰 협조자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뭐? 저는 진짜로 몰랐어요. 당신들이 저를 이용하려는 것도, 경찰이 저를 이용하는 것도. 남자가 허탈하게 웃었다. 진짜 몰랐다고? 그럼 우리는 진짜 모르는 놈한테 걸린 거야? 그렇네요. 남자가 고개를 떨궜다. 김철수 경찰이 커피를 건넸다. 민준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3년간 준비한 작전이 성공했어요. 3년이요? 네. 천사회를 잡으려고 3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함정을 만들도록 유도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미끼를 던지면 그들이 덫을 만들 거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김철수가 웃었다. 덫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범죄였으니까요. 증거 조작, 허위 진술교사 공갈. 그럼 100억은? 진짜 돈입니다. 천사회 비자금이에요.
우리가 압수한 거죠. 처음부터요? 네. 6개월 전에 압수했어요. 그리고 최진영 요원이 노숙자로 위장해서 민준 씨를 찾아간 겁니다. 나는 최진혁 요원을 봤다. 왜 하필 저였어요? 3개월이나 저를 관찰하셨다면서요. 최진혁 요원이 의자에 앉았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자네가 아니었어. 후보가 10명 있었지. 10명이요? 응. 가난하고 절박하고 선한 사람. 천사회가 믿기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지. 요원이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3개월 관찰하면서 9명은 탈락했어. 왜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았어. CCTV에서 돈 떨어진 거 주워서 안 신고하더군. 어떤 사람은요? 겁이 너무 많았어. 이런 작전은 위험하니까 안 되지. 그럼 저는? 최진혁 요원이 나를 똑바로 봤다. 자네는 적당히 겁도 많고 적당히 욕심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어. 언제요? 3주 전.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 10,000원을 더 받았을 때 나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알바생이 실수로 10,000원을 더 줬었다. 나는 돌려줬다. 그걸 보셨어요? 응. 그 순간 결정했지. 이 친구다라고. 김철수 경찰이 말을 이었다. 천사회를 잡으려면 진짜 선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악을 이기는 건 결국 선이니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만약 제가 정말로 100억 들고 도망쳤다면 그랬으면 바로 체포했죠. 최진혁 요원이 웃었다. 하지만 자네는 안 그랬잖아. 첫날부터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고 어머니 수술비만 쓸까 고민했고 결국엔 가방을 넘기려고 했죠. 어머니 때문에. 그래. 그게 인간적이야. 완벽한 영웅은 없어. 다만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지. 김철수 경찰이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작전 협조비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민준 씨는 3개월간 감시받으며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그건 별도로 정부 지원됩니다. 이건 민준 씨 몫이에요.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하지만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최진혁 요원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민준 씨 덕분에 300억 규모의 비자금 찾아냈고 천사회 간부 45명 체포했고 30년 비리를 밝혀냈어요. 5천만 원으로도 부족하죠. 그날 저녁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수술 준비 중이셨다. 민준아, 정말 돈 마련했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3개월간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다. 노숙자 할아버지, 100억, 천사회 함정, 그리고 반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제 수술 받고 건강해지세요. 민준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왜요? 넌 100억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엄마 때문에. 그래도 포기 안 했잖아. 1일 2 눌렀다며. 누르기만 하고 통화는 안 했어요. 어머니가 웃었다. 그래도 눌렀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일주일 후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민준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고맙다. 제가 고맙죠. 엄마가 건강해지셔서. 그날 저녁 최진혁 요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 씨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났다. 요원은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어때요, 요즘? 좋아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고 학교도 복학 준비 중이에요. 다행이네요. 요원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민준 씨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요. 제안이요? 국정원에서 일할 생각 없나요? 네? 농담 아니에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평범해 보이는 게 장점이죠. 요원이 웃었다. 생각해 보세요. 압력은 안 넣을게요. 다만 민준 씨라면 훌륭한 요원이 될 거예요. 3개월 후. 대학교 강의실. 사회복지학 수업. 여러분,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봤다. 박민준 학생 최근에 선행으로 유명해졌죠. 한번 경험담을 나눠줄래요? 학생들이 나를 봤다. 다들 알고 있었다.
뉴스에 나왔으니까. 천사회 검거에 기여한 선한 시민. 나는 일어섰다. 사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그냥 노숙자한테 물 하나 건넨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100억을 포기했잖아요? 한 학생이 물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질 수 있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집중했다. 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가요? 제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병실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교실이 조용해졌다. 만약 제가 그 돈을 가졌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목이 메었다. 어머니의 아들로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업 후 폭도에서 최진영 요원을 만났다. 수업 잘 들었어요. 요원님 왜 여기에? 민준 씨 답변 들으러 왔죠. 국정원 제안. 아, 그건. 거절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요원이 웃었다. 알았어요. 존중할게요. 실망하셨죠? 아니요. 오히려 안심했어요. 왜요? 민준 씨는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원이 명함을 건넸다.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하세요. 아니면 아니면?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도 돼요. 친구로서. 나는 명함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지하철 2호선을 탔다. 그 플랫폼을 지나가며 창밖을 봤다. 6개월 전 할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곳. 아니, 최진영 요원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곳. 모든 게 연기였지만 어떤 건 진짜였다. 내가 건넨 물. 그 선의만큼은 진짜였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다. 완쾌하셨다. 민준아, 밥 먹어라. 네, 엄마. 식사하며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아,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100억 가졌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가끔. 후회 안 해? 나는 어머니를 봤다. 전혀요. 왜냐하면 왜? 지금이 더 좋거든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저도 학교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볼 때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 그날 밤 뉴스를 봤다. 천사회 사건 1심 선고. 주범 징역 25년. 천사회 비자금 300억 전액 국고 환수. 선한 시민 덕분에 30년 비리 밝혀져. 휴대폰이 울렸다. 최진혁 요원이었다. 뉴스 봤어요? 네, 방금 봤어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어머니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민준 씨가 스스로 살리신 거예요. 올바른 선택으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6개월 전에 나는 절망했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돈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미래는 있었다. 희망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1년 후 사회복지관 개관식. 박민준 사회복지사의 헌신으로 선한 이웃 복지관이 문을 엽니다. 박수 소리.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박수치고 계셨다. 이 복지관은 천사회 비자금 중 일부로 지어졌다. 300억 중 30억. 정부가 선한 시민 기념 복지관으로 지어준 것이다. 민준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1년 전 저는 지하철역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청중이 집중했다. 그분은 사실 국정원 요원이었지만 저는 그저 노숙자로만 봤어요. 그래서 물을 건넸죠. 그 작은 선의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 한 병, 김밥 하나, 그 정도의 관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복지관은 그런 작은 선의를 모으는 곳입니다. 나는 복지관 건물을 올려다봤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